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수학 강사 서한나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우리 여러 가지 순열 스텝 3에 해당하는 실전 연습 문제들 한번 풀어볼 건데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 만큼 집중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한번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니까요. 빨간색 공, 그 다음에 초록색 공, 그리고 파란색 공, 총 3개의 색이 다른 그런 공이 한 개씩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 공을 합해서 한 번 이상, n번 이하로 들어 올려서 지금 300개 이상의 신호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은 하나짜리 신호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2개짜리 신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하나짜리 신호를 만든다라고 하면 빨간색 아니면 초록색 아니면 파란색 3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짜리 신호에 있어서는 3의 1제곱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2개짜리 신호를 만든다라고 하면 앞에도 3개, 뒤에도 3개가 올 수 있죠.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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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빨강, 파랑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n개까지 가보는 거야. 얘가 총 n개에 대한 신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3의 n제곱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가 300개 이상의 신호를 만든다고 하니까 하나짜리, 2개짜리, 3의 세제곱 해서 3의 n제곱까지 했을 때 얘가 300개 이상의 신호가 생기는 그러한 n의 값을 구하세요. n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요. 얘가요. 어떤 형태냐면 뒤로 갈수록 곱하기 30 되고 있는 등비수열의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형태라고 하면 우리 등비수열의 합 3-1분의 첫째 항 3 그리고 3의 n제곱 항의 개수 n개죠.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300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가 2분의 3이거든요. 그러면 3의 n-1 얘는 300에 자 2분의 3이 곱해져 있으니까 곱하기 3분의 2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200. 자, 그러면 3의 거듭 제곱을 했을 때 3의 n제곱이 201보다 커지게 되는 그러한 n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로 바뀌게 돼요. 자, 그렇다면 3의 지금 제곱은 9, 3의 세제곱은 27, 3의 4제곱은 81, 그리고 3의 5제곱은 여기다 3을 곱하니까 243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n은 5개부터는 201보다는 훨씬 커져요 라고 얘기를 해서 n의 최소값은 5입니다 라고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3의 제곱, 3의 세제곱, 3의 n제곱까지의 합을 계산하기 어렵다 라고 하면 이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생각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어요. 얘네다가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을 했을 때 과연 무엇이 나오고 얘가 201보다 커지는지 이렇게 직접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하면 n이 5, 최소값 5예요 라고 여기까지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봤더니 0부터 7까지 정수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택해서 일렬로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 중에서 7이 1개 이상 포함된 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이 1개 이상 포함됐다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7이 1개 또는 2개까지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지금 3자리 자연수니까 3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7이 1개가 될 때, 7이 2개 포함될 때, 7이 3개 포함될 때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케이스를 나누기보다는 차라리 7이 한 번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버리면 거기에는 1개 이상 포함이 된 경우의 수가 계산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요 어떻게 해줄 거냐면 전체에서 빼줄 겁니다. 어떻게 빼줄 거냐면 7이 단 한 번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 약간 여사건처럼 풀어주면 돼요.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경우의 수는요. 0부터 7까지인데 3자리 자연수니까 맨 앞에는 0이 올 수 없지요. 그러니까 맨 앞에는 7가지 그리고 뒤에는 0이 와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8의 제곱. 에서 7이 단 한 번도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건 지금 숫자가 0, 1, 2 해서 어디까지만? 6까지만 생각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6 곱하기 7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8, 8에 64, 7, 4, 28, 6, 7에 42, 448, 그리고 7, 7에 49, 9, 6에 54, 4, 6에 24, 294. 그러면 4, 10에서 9를 빼니까 5, 154가지예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두 집합 X, A, B, C, D 그리고 Y는 EF입니다. 이때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랬어요. 공역은 Y값 전체 모임이야. Y 전체. 근데 Y 전체가 마침 EF네. F 이렇게 두 개예요. 그런데 치역이라는 건 함수값 전체 모임입니다. A, B, C, D에서 EF 쪽으로 화살표를 보낼 건데 그랬는데 그 결과가 그 함수값 전체 모임이 EF가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대. 자, 그러면 A, B, C, D한테 선택권이 부여가 됩니다. EF로 갈 수 있도록. A, B, C, D한테 EF 중에 하나로 갈래? EF 중에 하나로 갈래? 이렇게 선택권을 준다는 말이야. 그러면 A한테도 2가지, B한테도 2가지, C한테도 2가지, D한테도 2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즉 2의 4제곱이라고 하는 경우의 수가 생겨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무슨 경우가 이제 우리가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라고 볼 수가 없냐면 이 모든 친구들이 다 2로 가거나 다 2로 가는 거야. 다 F로 가거나 하면 그때의 치역은 뭐가 되는 거야? 다 2로 되거나 다 F로 돼서 치역은 지금 뭐가 될 수밖에 없다? 한 가지로 가는 경우, 즉 EF가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케이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2로 가거나 다 F로 가는 경우의 수를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16개에서 지금 1, 2개 빼줘서 지금 14가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지금 X 0, 1, 2, 3에서 Y 지금 3, 4, 5, 6, 7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두 개, 1, F1과 F3에 대한 함수값을 더했을 때 10이 됐으면 좋겠대요. 그럼 얘가 3, 7, 얘가 4, 6, 얘가 5, 얘가 6, 4, 얘가 7, 3 이렇게 되는 케이스 말고 더 있을까요? 지금 2하고 8이 있는 것도 아니고 1하고 9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5가지 케이스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에다가 우리는 누구한테만 지금 관심이 있었던 거냐면 F1이나 F3한테만 선택권을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F0이랑 F2한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잖아. 근데 F0이랑 F2는 지금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F0은 아무 데나 다 갈 수 있는 거야. F0은 3, 4, 5, 6, 7 5가지 중에 하나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F0에 대한 선택권. 그 다음에 F2도 어때? F2도 지금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F2도 5가지 중에 하나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F1과 F3을 동시에 생각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함수를 결정한다는 것은 하나하나씩 대응되는 그러한 대응 관계를 하나로 딱 결정을 해주는 거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5 다 곱셈으로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얘는 125가지입니다. 라고 써두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개의 문자 A, B, B, C, C, D를 일렬로 나열하려고 하는데요. 중복되어 있는 게 B 2개, C 2개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C와 C 사이에 짝수의 문자가 놓이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짝수의 문자라고 하면 C와 C 사이에 2개 또는 4개 이렇게 들어가야겠네요. 왜냐면 6개는 안 되잖아. 6개 문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요. C와 C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가는 경우.
그러면 이때 그 두 개의 문자가 뭐 예를 들어서 B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두 개의 문자가 예를 들어서 뭐 AB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두 개의 문자가 아니면 AC가 들어갈 수도 있고, C는 안 되겠다. C는 지금 문제에서 CC를 얘기했기 때문에 C는 안 되고요. AD가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AD. 아니면 BD가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네요. 자, C와 C 사이에 B가 들어간다는 건 이렇게 되고 나머지 A와 D를 따로따로 그래서 C, B, B, C가 한 덩어리 A 하나, D 하나 총 3개를 나열하는 경우에 쓰입니다. 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뭐 여기서는 순서를 바꾸거나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C도 2개, B도 2개, 똑같은 문자 2개니까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C, A, B, C이거나 아니면 C, B, A, C이거나 이렇게 C, A, B, C 또는 C, B, A, C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C, A, B, C까지 빼면 누가 남아있냐면 B, D가 남아있거든요. B 하나, D 하나 남아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이 한 덩어리랑 B, D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입니다. 그런데요, A, B일 수도 있고 B, A일 수도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2가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C, A, D, C일 수도 있고 C, D, A, C일 수도 있어요. 근데 C, A, D, C 제외하면 나머지 B가 2개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한 덩어리랑 B 2개 해서 총 3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데 B가 2개 있다 보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2팩토리얼로 나눠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A, D일 수도 있고 D, A일 수도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6가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C, B, D, C 또는 C, D, B, C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하나, D 하나 뺐으니까 여기는 A 하나, B가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덩어리 A, B를 나열하는 경우에서 3팩토리얼 그리고 나서 B, D랑 D, B 자리 바꿔줄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12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번에는 C와 C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아니라 C와 C 사이에 4개의 문자가 들어갔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C와 C 사이에 4개의 문자 A, B, B, D를 얘기합니다. 이게 여기에 쏙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B가 2개 중복돼 있어요. 그래서 4팩토리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2팩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4, 3, 12, 12가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이 친구들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다 각각의 케이스들을 더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18, 18, 36 둘이 더해서 48가지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답이 몇 번에 있나 봤더니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순서를 고려하여 자연수 n을 이 이하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것을 fn이라고 합니다. 자연수를 분리해주고 있네요. 5는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5는 1 더하기 1 더하기 2로 표현해줄 수도 있다. 아니면 1 더하기 2 더하기 2 이렇게 표현해줄 수 있다. 그렇다면 가지수가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7가지, 8가지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8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이하의 자연수 합으로 나타내는 것을 얘기했으니까 F8을 얘기해 볼까요? 8은요. 1로만 표현하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쭉 가서 1로만 8개. 8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아니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하나 둘 셋 넷 다섯 더하기 2 이렇게 그래서 1 6개랑 1 6개랑 2 1개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얘를 2의 자리를 바꾸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2.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6개 2의 자리를 이렇게 바꿔올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몇 개가 됐냐? 이거랑 또 뭐가 있냐면 1이 4개가 있고 또 2 더하기 2 해서 2개가 있고 이걸로도 나타낼 수 있잖아. 그래서 1이 6개, 2가 1개. 1이 4개, 2가 2개. 그 다음에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2가 3개, 1이 2개. 이렇게. 아니면 2로만 4개. 이렇게 더해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4개. 이 케이스나 이 케이스는 또 오직 하나로만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여기에서는 6개짜리랑 2 하나짜리를 나열하는 경우에 같은 것이 있는 나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같은 게 지금 6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7가지. 근데 생각해보면 2가 맨 끝에 있을 때, 앞에 있을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딱 7가지가 나와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1, 4개랑 2, 2개 하면 총 6가지인데 4팩, 2팩 이렇게 해주면 돼요. 6 곱하기 5 곱하기 4팩 나눠줬다고 생각해보자. 15가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5개. 2, 1, 2개랑 2, 3개. 그래서 5팩을 2팩, 3팩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도 5 곱하기 4, 2 곱하기 1. 그래서 10가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세어보도록 할게요. 1개, 7개니까 8개. 그 다음에 여기까지 15개를 더해주면 8개 더하기 15개 하면 23가지. 그 다음에 33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에서 34가지. 답은 2번이에요. 이렇게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2부터 9까지 자연수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일렬로 나열하려고 합니다. 지금 3의 배수는 왼쪽부터 작은 순서대로 배열해주세요 이랬는데요. 우리 2하고 9 사이에 있는 3의 배수들 생각해 볼까요? 3, 6, 9. 이 친구들은 왼쪽부터 작은 순서대로 3, 6, 9 순서대로 배열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근데 6은 7보다 오른쪽에 배열해주세요. 6과 7에 대해서도 순서를 정해줬습니다. 자, 6은 반드시 7 앞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3, 6, 9, 7에 대한 순서는 정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6은 7보다 오른쪽에 배열해달래. 이렇게 6은 7보다 오른쪽에 배열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이거는 왼쪽에 배열한 거지. 그치? 그러면 6은 7보다 왜 오른쪽에 배열하냐면 이렇게 배열해야죠. 3, 7, 6 오른쪽에 그리고 9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줘야 됩니다. 3, 7, 6, 9 이렇게 배열을 해주고요. 또 어떻게 배열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 7, 3, 6, 9 이런 식으로 배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배열할 수 있냐라고 하면 지금 3, 6, 9도 이 순서대로 가해 조건도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6은 7보다 오른쪽에 배열하려면 반드시 7이 더 앞쪽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 7, 6, 9 또는 7, 3, 6, 9 이런 식으로 지금 배열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외의 경우가 있을까요? 7을 여기에다 하고 6을 여기다 쓸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나의 조건은 만족하지만 가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따라서 3과 9라고 하는 순서, 3, 6, 9 순서와 6, 7의 순서가 다음과 같이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2부터 9까지 우리 자연수 다 배열할 거예요. 자, 2부터 9까지면 총 8개의 숫자입니다. 자, 8개의 숫자를 그냥 배열하면 8팩인데 지금 3, 7, 6, 9를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 얘네들에 대해서 이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순서가 정해진 친구들은 같은 것으로 취급할 겁니다.
같은 문자 또는 같은 숫자로 취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A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배열을 했을 때 같은 것이 4개가 있으니까 4팩이에요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3769가 될 수도 있고 7369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 계산해보면 8, 7, 6, 5, 그리고 4, 3, 1, 여기 4팩, 여기 4팩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2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계산해보면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8, 7에 56, 곱하기 6, 5, 30, 곱하기 2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56 곱하기 2, 3은 6입니다. 6, 6에 36, 5, 6에 30, 그래서 3360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경우의 수는 바로 5번 여기까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습니다. A에서부터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랬어요. 자, 여러분 운동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 방향은 오른쪽 위로 가는 사선 방향이에요. 그렇다면 얘를 기준으로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깃발을 꽂아서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를 P, 여기를 Q, 여기를 R 이라고 해서 이 P와 Q, R을 지나가는 경우를 각각 구해서 다 더해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원래 없었던 이 부분 여기를 지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전체에서 지금 안 되는 여기 P를 지나가는 경우를 빼줄 겁니다. A에서 P를 지나서 B를 가는 경우를 차라리 빼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선은 A에서 B로 가는 케이스 전체 경우의 수를 해서 빼줍시다. A에서 지금 P를 거쳐서 B를 가는 경우의 수 6건처럼 생각하면 돼요. 전체에서 지나야 하지 않을 경우를 차라리 빼주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는 오른쪽으로 3칸 그리고 위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7팩을 나눠줄 거예요. 3팩, 4팩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처럼 3팩, 4팩 이렇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A에서부터 P를 거쳐가는 것은 무엇이냐? 4팩이죠. 4팩을 2팩, 2팩으로 곱하기 이번에는 3팩을 2팩, 1팩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7, 6, 5, 4팩이 원래 뒤에 있는데 4팩을 약분됐다. 이렇게 4팩, 4팩 약분해주세요. 3, 2, 6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여기서 빼주세요. 누굴 빼줄 거냐면 4, 3, 2팩, 여기 2팩 그리고 여기도 2팩 이렇게 됩니다. 3팩을 2팩으로 나누니까 곱하기 3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2 남죠. 2, 3은 6, 3, 18입니다. 그래서 7, 5, 35에서 18을 빼주시면 17개의 가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라고 여기까지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스텝 3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들로 구성되어서 하나하나 풀어봤으니까 나머지 문제들 적용해 보면서 어려운 문제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